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기억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그건 아마도 정보가 아니라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람은 중요한 정보를 기억하려고 할 때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이야기로 바꾸곤 합니다.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정보를 이야기로 바꿨습니다. 이야기로 바꾸어야만이 그 정보가 아주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재미도 주지만 또 생존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얀 히르시 알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말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강제 결혼을 피해서 서구로 도피를 했습니다. 그가 쓴 회고록이 이단자인데 그 이단자에 보면 자기 할머니가 손주, 손자, 손녀들을 족보를 암기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누구고 또 할아버지의 이름은 누구고 또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은 누구고 고조 할아버지 5대조, 6대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10대, 20대, 30대 이렇게 넘도록 아주 많은 이름들을 끊임없이 암기를 시켰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반복적으로 조상들의 이름을 암기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름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지 생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는 한국이나 서구 나라처럼 사회복지나 이런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할 때나 여행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이런 불안정한 사회에서 낯선 타지에 갔을 때 사람들은 차를 마시면서 자신들의 조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조상 이야기를 하면서 조상의 이름은 누구고 또 그 위의 조상의 이름은 누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조상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같은 조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은 서로 낯선 사이였지만 피를 나는 혈연 관계가 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이들은 핏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합니다. 그것이 타지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암기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생존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도구이지만 또 생존의 방식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야기 천지입니다. 예전에 문학은 죽음을 맞이했다고 많은 학자들이 예언을 했지만 사실은 이야기가 아직도 번성하죠. 문학이 랩이나 이야기로 그 형태를 바꿨을 뿐입니다. 이야기는 지금도 생생하고 살아있는 것으로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야기는 생존의 수단은 아니지만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해설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지만 또 이야기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지식이 주지 못하는 바로 그 감성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지만 뭔가 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 부족한 것이 대개는 감성입니다. 우리가 드라마에 빠지고 소설을 읽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에는 삶을 위로하는, 삶을 다독이는 감성이 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야기를 해온 DNA가 우리 안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기도 하고 또 이웃집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야기가 주는 힘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교회도 예전과 달리 이야기의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하려면, 스토리텔링을 잘 하려면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선택과 배열입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아는 것이고, 배열이라는 것은 그 이야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에는 인과관계가 분명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기 때문이고 행동이 있으면 그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떤 사람은 기승전결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온탕과 냉탕으로도 설명합니다. 어떤 이는 오르막과 내리막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설명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우리는 이야기의 힘을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느끼고 배우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한편의 장편 소설과도 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변에서 보면 이야기를 잘하는 분도 있고 또 이야기를 조금 서툴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기술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꼽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계산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을 하거나 느낀 대로 말할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정말로 즐겨 듣고 또 그 이야기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게 됩니다. 요즘 배우 윤여정 씨가 미국에서 상을 받으면서 수상 소감을 하는데 멋진 수화를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수상 소감이 주는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그것이 좋은 이야기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풀어낼 때 그것이 참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할머니가 예전에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었듯이 지나온 시절의 삶을 풀어내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튼튼하게 지켜지는 것은 그 이야기가 재미만 주는 데 끝나지 않고 바로 진실함을 우리 모두에게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소설을 읽는데 소설은 허구입니다. 따라서 소설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소설가는 거짓을 통해 세상에 관해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어떤 예술도 소설만큼 인간의 삶을 인간의 근본적인 내면을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바로 진실되게 묘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힘은 언제나 진실함에서 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힘을 붙잡고 사는 한 우리의 삶 역시 진실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힘입니다.